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중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좀 위협적인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이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전쟁도 아닌 곳에서 목숨을 잃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까지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뭐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거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장이요. 아주 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요.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라고 할 때 잘 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이 핵무기가 그냥 미사일에 실으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핵이란 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사일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걸 실어나를 미사일이나 그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ICBM,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갖고 있잖아요. 이 ICBM이 우주로 올라갔다. 사실상 그냥 뭐 우주로 가는 로켓이랑 거의 같습니다. 이 ICBM이 우주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기는데요. 그때 원하는 지역에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도로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아주 뭐 구체적인 건 나온 게 아닙니다만 이 부분 저희가 한번 우크라 정보 총국장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 부다노 우크라이나군 총정보국장은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완 현대화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이 현실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한국, 일본도 있겠지만 먼 미국이나 유럽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겠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의 그 관심을 돌리고 자신들의 지원을 더 얻어내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더 현대화돼 가고 있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돼 가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도청이나 이런 걸로 잘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말도 비슷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과거 형제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의 아주 모세혈관까지 세포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고요.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를 가지고 제재나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킬로 부다노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요, 지난 5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핵무기 투발 수단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통신사 인테르팍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요, 러시아가 이란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기술을 직접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 점은 분명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거는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겠죠.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말한 것처럼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이란은 개발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란까지 건드려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까지 그 긴장선을 넓힐 수는 없겠죠. 넓히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이 이렇다는 걸 킬로 부다노 정보총국장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북한, 이란 등 반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이란으로부터는 샤헤드라는 그 드론 기술을 공급받아서 그냥 그 기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특히 북한은요, 병력, 포탄,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전쟁 지속을 지원하고 있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체계와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부다노 총국장은요, 지난달에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의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방공망 등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을 제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요, 작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의 이제 현대화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북러 간 군사 협력의 깊이가 어쩌면 미국과 한국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 제안에 맞춰서 핵무기 투발 수단을 핵무기는 당연히 못 가질 뿐더러 혹시나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핵무기를 운반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사거리 제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이제 군사 협력 수준은 거의 한미 수준을 넘어서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요,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이제 거의 확실한 그 개발 단계에 올라섰다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도 언제든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요,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의 소국이죠. 에스토니아. 물론 러시아랑 붙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산 목재가 들어오면 안 된다. 러시아산 목재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EU에서. 그래서 러시아산 목재를 단속했더니 그러면 러시아산 목재를 단속하면 러시아나 이렇게 밀수입되는 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국산 합판 수입이 10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에스토니아 관세청은요. 1일 2025년 상반기 목재 관련 제재 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요. 중국, 카자흐스탄 등 제3국을 통한 러시아산 합판 반입 시도가 증가하자 에스토니아 세관이 통관 절차를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중국산 합판 수입은 10분의 1로 갑자기 줄어들었고요. 카자흐스탄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산 목재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택갈이라고 하죠. 출신지를 속여서 난 중국산이야, 난 카자흐스탄이야, 난 우즈벡산이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에스토니아 관세청은요, 올 상반기 동안 러시아산 목재 제품과 원자재의 제재 회피 수입 시도를 집중 단속했고, 에스토니아 세관은 올해 상반기죠. 618건의 목재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재 위반 총 23건이 확인됐고요. 79건의 목재 화물은 국경에서 입국이 차단됐습니다. 특히 목재 제품의 경우는요, 카자흐스탄, 중국, 조지아, 튀르키예 등이 러시아 목재의 우회 수입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세관은 이들 국가를 통해 수입되는 합판 제품 전체에 대해 강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중국산 목재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목재 이런 걸 좀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들여 왔을 때 그것도 사실은 아마도 러시아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EU처럼 엄격한 기준을 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러시아산이 갈 곳을 잃었고 러시아산 메이드 인 러시아라고 붙으면 수출이 쉽지 않으니까 그 택가리를 해서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인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관세를 상당히 올릴 거라고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경고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전쟁 기계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낼 관세를 상당히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안 워 머신이라고 해서 러시아 전쟁 기계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푸틴에게 속을 만큼 속았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맞설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화났다는 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랑 거래하는 다른 모든 나라에 자신의 말대로 한 100% 관세를 부과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미 지난달 30일에도 인도의 25% 상호 관세와 벌칙성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해당 관세가 발효되는 7일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25% 플러스 알파의 압박 수단을 예고하면서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겨냥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협상 참여를 유도하려는 외교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란디드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인도를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존 공급선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고요. 거기에 더해 유럽연합의 대러 교역액이 인도의 대러 교역액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인도가 교역을 하고 있고 많이 사고 있지만 인도의 교역액보다 유럽이 여전히 더 많이 교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다른 나라들이 말하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거 다 하고 제재한다고 하면서 물론 많이 잘라내도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도 많고 개인으로 나누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같은 나라를 괴롭히냐라는 게 인도의 불만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이스왈 대변인은요,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용 육부라 우라늄,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용 팔라듐, 비료 및 화학 제품 등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자국의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자신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도의 이 인도 외교부의 반응은 어쩌면 그 외교부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저희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강하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조금 아직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최근에 인도 러시아 기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인도 기업들은요, 러시아산 원유를 이미 좀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릴라이언스라고 가장 큰 정유사는요, 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해서 아부다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제재 받으면 아무리 릴라이언스라고 해도 버티기가 힘드니까요. 이미 인도의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외교부의 말은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 인도는 원래 또 중립적인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과거에는 비동맹 국가들의 어떤 리더격이었고 지금도 브릭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뭐 인도 외교부의 말은 그렇지만 기업들은 다른 겁니다.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다비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경질유로 이제 수입처를 바꾸려고 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인도 정유사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 기사에서 보다시피 인도로 향하던 러시아의 원유 운반선이 미국에 이미 제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제재가 아니고 이란 제재를 했는데 이 운반선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인도로 향하다가 다른 데로 행선지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살짝 살펴보면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0일에요. 이란산 석유 밀수와 연계된 개인 단체 선박 등 11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일부 제재 선박들은 당시 이란산 원유가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로 수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재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로를 바꿔 중국이나 이집트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령선단이라고 하죠. 보험도 들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유조선들은요. 주로 러시아나 이란 같이 미국의 제재당한 나라의 그 원유를 많이 운송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미 인도가 미국의 제재에 굉장히 기업들 자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인도 정부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구리에 대해서 50% 수입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 미국이 가장 많이 구리를 수입하는 칠레산은 면제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50% 고율 관세 부과한다고 할 때만 해도 칠레가 가장 큰 피해가 될 것이다. 뭐 칠레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칠레산에는 면제를 줬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는요. 부과 대상이 반가공품 아니면 고가공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구리 제품 요런 거나 아니면 파생상품 뭔가 이 구리 원료를 가지고 뭔가를 튜브나 와이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아니면 합금이나 전도체 등 고부가 구리 복합재를 만들었을 때 부과하는 거지 아예 구리 원재료나 원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가장 많이 구리를 수입하는 칠레는요. 구리 응급판이라고 해서 이 응급판이 뭐냐면 순도 99.9%의 정제 구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공됐다면 가공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 응급판을 들고 가서
각 나라에서 따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그 가공한 걸 사기도 하고요.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은요. 칠레의 대미 구리 수출 중 99.9%는 구리 응급판이고 이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공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리 응급판 수출액은요. 58억 8,400만 달러 2024년에 그랬다는데요. 한 8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칠레 전체 대미 수출의 37.9%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반면 아까 말했듯이 강화한 전세는 관세에 부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구리 전선 수출액은 7,660만 달러, 약 1,06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구리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면요. 칠레는 구리 응급판, 그러니까 정제된 그냥 구리 원료를 수출해서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멕시코 순인데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좀 정제된 구리, 파생상품, 가공품들을 수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칠레는 어디서부터 구리를 다 사와서 가공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수출 관세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죠.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원료 수입하는 거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우리 같은 가공품을 수출하는 데 매기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본인들 마음이고 미국이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TA까지 맺어놓고 할 거 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우리 경쟁력이 좀 갉아먹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 무척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